자, 이번 시간은 원자 기출픽 13페이지와 그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문제 18페이지, 19페이지, 63번에서 74번까지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딱 나와 있죠. 제목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그래서 일단은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것이 실제 이제 관측되어서 일단 증거로 채택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이런 내용으로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의 지금 포인트는 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 계산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야? 3대 1이야. 그지? 그럼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이제 수소와 헬륨이 약 3대 1로 차지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3대 1이 되었냐? 헬륨 생성 전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한 7대 1이야. 그지? 이 전에는 1대 1이었는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해둬야 될 내용이 양성자라는 아이가 수소 원자 핵입니다. 수소 원자 핵을 다른 표현으로 얘를 양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입자의 개수를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개지, 그지? 수소 원자핵 12개.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1개야, 그지? 그래서 개수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인데, 자, 이제 질량을 얘기할 때, 수소 원자핵은 질량수 1짜리고, 헬륨 원자핵은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잖아, 그지? 그러면 얘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고, 얘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된다. 이거는 많이 봤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개수비가 나오면, 자, 일단은 헬륨 생성 직전에는 뜨거웠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의 개수비, 그 다음에 헬륨 생성 전, 그치? 이 근방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이때는 온도가 낮아서 양성자가 다시 중성자로 변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을 좀 바꾸어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개수비냐 질량비냐 요거 잘 봐야 되고, 우리가 3대 1, 3대 1 외우는 거는 질량비입니다. 그 다음 우주 배경 복사야. 가모프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져서, 그죠? 길어져서 관측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어요. 예측을 하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연필을 쥐어스, 그지? 펜저스와 윌슨이, 그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계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2.7K의 마이크로파의 모든 방향의 하늘에서 관측이 되었습니다. 처음 빅뱅이 시작될 때의 온도는 3000켈빈 온도야, 그지? 근데 그 빛이 뻗어나가면서 식어서 지금은 마이너스 2007, 한 영하 270도 정도의 낮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관측 결과 방향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가 미세한 온도의 불균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 우주 밀도가 불균일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밀도가 높은 곳은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모여 은하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올해 25과정에서는 이게 좀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내용이 가벼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온도일 때 우주로 퍼져나갔고, 그죠? 현재 파장이 길어져서 온도가 낮아져 약 2.7K의 복사로 관측된다. 그래서 이거를 파동의 그래프로 표시하자면, 처음에는 파장이 굉장히 짧았어요. 에너지가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길어지다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지? 그래서 첫 시작은 3000켈빈 온도였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2.7켈빈 온도의
물체에서 나오는 파동하고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팽창하여 오늘날 우주가 형성되었다. 이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쓰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4.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지, 그지? 왜냐면 원소마다 고유한 선의 위치와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수소와 헬륨을 구별합니다. 맞지? 수소는 수소대로의 고유한 선의 위치와 개수가 있고요. 헬륨은 헬륨대로의 위치와 개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깔도 있고 굵기도 있겠지. 그 다음에 질량비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7대 1입니다. 7대 1이 아니고 3대 1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림 가나는 빅뱅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개수가 지금 14대 2의 무슨 비야? 개수비야. 그치? 누구?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A가 지금 뭘 표현하냐면 양성자, B가 중성자, 그 다음에 위 덩어리가 뭡니까?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수소 원자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빅뱅 후에 원자핵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3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분하면 10억입니다. 10억 켈빈 온도 틀렸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A는 양성자, B라는 아이는 중성자입니다. 맞는 내용이지, 그치? 그 다음에 A는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UD 양성자는 맞고요. 가 이전 우주 초기에 A와 B의 수가 비슷하였습니다. 너무 뜨거웠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1대1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이지 3대1이 아닙니다. 7번 틀렸네요.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한 개의 4배입니다. 그치? 왜? 이렇게 쓰면 좋아. 그치? 2, 4 수소 원자핵 1, 1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은 맞는 거지, 그치? 답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뭐 4배이다 맞고요.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7번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 서술형으로 좀 많이 등장하지. 서술형으로 이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준비해 두세요. 그림은 빅뱅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낸 것이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서 생성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지금 개수비라고 얘기했으니까 몇 대 몇입니까? 약 7대 1 정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3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야, 그지?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2대 1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3대 1인데 과정 너무 많이 해서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떻게 해? 스펙트럼이지, 그지? 그래서 쓰자면 다양한 별빛의 뭐를 관찰했습니까?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그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67번 우주 전역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쓰시고 이 결과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까닭을 서술하십시오. 그래서 요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습니까? 3대 1이지 그지? 질량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왜 빅뱅 우주론으로 그지? 계산한 값과 그지? 실제로 빅뱅 우주론에 입각해서 계산한 값과 뭐가 똑같기 때문에 관측한 값이 어떻다?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 7대 1일 때 이와 같은 과정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9대 1일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다면 수소 원자핵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죠?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똑같게 뭐 짝수로 맞춰볼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그러면 어떻게 묶어집니까? 이렇게 묶여서 아이고 다시요. 요 알갱이 빨간 공 2개, 파란 공 2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2, 16. 헬륨은 질량은 얼마니? 질량은 4. 그러면 몇 대 몇이 나옵니까? 4대 1이 나오지. 4대 1이 나옵니다. 약 4대 1. 정답은 3번. 자, 이런 변형 문제 그치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으니까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야. 펜저스와 윌슨이 발견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지, 그지?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우주 공간 아니지. 원자핵이 틀렸지, 그지? 원자가 틀렸고요. 우주 공간의 일부 특정한 방향에서 관측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방향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식어졌으니까 에너지가 작아. 그럼 파장이 길어야 돼, 그지? 틀렸고요. 어떤 때 퍼져나갔습니까? 3000 켈빈 온도일 때 퍼져나간 빛이고 과거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현재보다 높았습니다. 맞죠?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2.7 켈빈 온도라고 얘기했지. 틀렸고. 자, 그래서 스펙트럼 우주 배경 복사는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우주 배경 복사 확인은 전파 관측입니다. 펜저스와 윌슨이 만드는 안테나를 가지고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다음은 빅뱅 우주론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빅뱅이 일어나고 원자가 생성된 이후부터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가모프는 이 빛을 뭐로 관측될 것이다.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1964년 미국의 벨 연구에서 일어나던 펜저스와 윌슨은 지상에 설치한 안테나로 통신 실험을 하던 중 일정한 세계의 잡음을 발견하였고 이 잡음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임을 알아낸 겁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잡음은 전파 형태로 관측이 된다. 마이크로파 전파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은하수가 있는 방향에서 가장 세게 관측이 된다. 아니지. 우주 배경 복사는 특정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그치?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72번에 그림은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면서 동시에 퍼져나간 빛입니다. 빅뱅 우주로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이 시점을 봐야 돼, 그지? 빅뱅 후에 38만 년 후에, 그지? 원자가 생성되면서 뻗어나간 빛이야. 틀렸고 빅뱅 후 38만 년일 때 생성된 빛의 흔적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주 초기의 밀도 분포가 완전히 균일하다라는 것을 아니지. 까맣고 하얗고, 그지? 불균일이야, 그지? 불균일 틀렸고요. 그
그 다음에 패인저스 윌슨이 처음 인공위성이 아니고 전파 망원경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항상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우주론을 아니지. 이거는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는 정상 우주론이야. 정상 우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뭡니까? 빅뱅 우주론이야. 하워크가 얘기한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은 우주 배경 복사. 자, 뭐에 따르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과거 우주의 모습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관측 결과 우주의 온도 분포는 대체로 고르지만 미세한 온도 편차가 나타난다. 기억은 빅뱅, 니은은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써면 되고. 자,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 과거의 밀도와 중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밀도가 커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온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높았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과거에 물질의 밀도가 높아서 중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우주 나이 38만 년 이전의 우주의 모습은 니은 관측으로 추정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38만 년 이후에 뻗어나간 빛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4번에 자, 이 그림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요걸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는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파장이 짧다라는 의미고, 여기는 파장이 어떻다?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맞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팽창해도 밀도는 일정하다. 아니지. 밀도는 감소해야 되지. 질량이 일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다음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2.7K 흑체 복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여기서 뭐 흑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냥 흑체라는 건 가상의 물체입니다. 어떤 물체냐? 100이라는 걸 흡수하면 100이라는 걸 방출하는 이런 가상의 물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별을 공부할 때 별을 그냥 흑체에 비유해서 계산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